더 에이트쇼 최고의 명장면. 또 하나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뭔가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오면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 맞아. 우리의 우원박, 아니 박정민이 장기자랑 타임에서 리코더를 부는 장면. 이 부분은 정말 배째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박정민 상 하나 줘라 진짜. 자, 일단 더 에이트쇼 8화까지 보고 온 총평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찝찝해요. 사람이 엄청 피폐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보고 난 뒤 피폐해지고 찝찝한 게 재미있는 건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재미있다라는 단어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그게 흡입력이 좋다, 몰입감이 뛰어나다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물론 저 또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8화까지 달렸긴 했으니까요. 특히 4화까지는 진짜 몰입감이 장난 아니며 와 이거 진짜 명작인데? 미쳤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개연성도 마탱이 간 부분이 보이고 급발진하는 요소에 늘어지기도 하며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심지어 더티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보다 보면 인간이 진짜 이럴 수 있나? 플러스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이라 화도 많이 납니다. 여하튼 뒷부분은 강렬했던 초중반에 비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더 에이트쇼 결말 해석부터 스토리 총 정리까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예고편으로 스토리 가볍게 알아보고 가실게요. 더 에이트쇼는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운영진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시작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야? 이때 문을 열고 등장하는 한 사람, 이번 작품의 주연들 중 한 명이죠. 바로 배우 류준열이 연기하는 주인공 진수. 뭐야 이게? 이 8명의 참가자들 중에서도 진 주인공 격인 우리의 진수. 사실 1화 초반은 진수의 에피소드로 시작해 류준열이 대부분의 장면을 나레이션하며 극을 이끌어가다시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인공이 처음부터 나레이션하며 오프닝을 하는 게 연출이 색다른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특히 엄청난 양이었던 류준열의 나레이션은 목소리 전달력이나 톤도 좋았고 코믹한 부분은 맛깔나게 살리며 웃기기도 했죠. 솔직히 논란과는 별개로 연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또 장기자랑 장면에서 춤 못 추는 연기하는 건 진짜 재밌게 봤고, 특히 진수라는 역이 엄청 찌질한 느낌으로 나오는 캐릭터라 연기가 이상하거나 나레이션이 어색했으면 웃지도 않고 완전 정색했을 텐데 솔직히 류준열 이번 연기는 인정합니다.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와 계속 스토리 이어가 볼게요. 뭐야 이게? 주인공 진수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이 또한 우리 기훈이 형이 생각나는 허름한 느낌의 옷을 입고 있죠. 원작인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의 주인공도 비트코인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진 남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직전에 울린 전화로 인해 머니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진수도 믿습니다라는 개자식한테 제대로 사기당해서 대출에다 사채까지 쓰게 되죠. 결국 죽기 직전 갑자기 진수에게 오는 100만원짜리 알람으로 인해 에이트쇼 참가장에 오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 진수 앞에 놓여진 한 의문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뭐야 이게?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빨간 봉투 모양의 초대장, 그리고 5만원권 돈뭉치 2개, 의문의 카드 8장까지. 참가자들은 여기서 이 물건들을 보고 참가를 결정하게 되죠. 머니게임에서의 주인공은 문이 열려있던 입구와 상금을 번갈아 보며 잠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의 주인공 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개꿀인데?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도 물건을 봤더니 처음 들어온 입구와 다른 쳐져 있는 빨간 커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참가자들이 더 에이트쇼 세트장으로 입장하죠. 참가자들이 뽑은 카드는 자기가 묵을 방의 층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층수가 왜 중요하냐면 층수는 바로 사회계급을 은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계급은 이 쇼의 본질이자 갈등의 핵심이죠. 하루분의 식량과 물은 제일 처음 최상층에 있는 방으로 지급되고 이후 층마다 음식을 내려보내는데 얼마나 음식을 분배하는지는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 즉 위에 층일수록 식량과 물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죠. 심지어 1에서 8층까지의 사람들은 받는 돈마저 각각 달랐습니다. 8층은 상류층의 삶을 대변하듯 초호화 숙소에 분당 34만원의 돈을 받았고 1층은 제대로 서있기도 힘든 단칸방에 분당 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던 것. 또한 밖이 보이는 듯한 창문은 사실 화면이었는데 바깥 뷰를 통해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8층과 6층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 플러스 폭력이라는 힘을 합쳐 아래층 사람들을 노예 부르듯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드라마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죠.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실 1층의 노상국은 방을 바꾸기 위해 10억을 모았지만 알고 보니 8층을 차지하기 위해선 총 3,400억이 필요했죠. 사실상 정해진 계급 구조는 바꿀 수 없다는 뜻. 결국 마지막 쇼를 준비하는 1층. 처음에는 뭔 갑자기 외줄타기를 하나 했더니 이렇게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었던 1층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폭주한 1층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주인공 진수가 CCTV를 총으로 부수며 쇼를 억지로라도 끝내려 하죠. 이후 참가자들은 사이로 나와 1층의 장례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결말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수가 쇼를 끝내기 위해 CCTV를 찾아 부수다 결국 배송구에 있는 마지막 CCTV를 총으로 쏘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든 생각은 내가 더 에이트 쇼의 관객이었구나, 감독은 그걸 표현하고 싶었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에서는 8명의 참가자들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런저런 재밌는 컨텐츠들을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들도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다음 화를 이어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죠. 또 자극적인 것에만 시간을 늘려주는 주최 측은 보면 볼수록 더욱 자극적인 것에 열광하는 대중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진수가 부순 CCTV는 우리 내의 TV와 같은 역할을 하고 쇼를 끝내기 위해 CCTV를 부순다, 즉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 TV를 끝내는 우리의 행동과 같죠. 또 마지막 쿠키에서 본 직업이 감독이었던 7층은 자신이 참여한 더 에이트 쇼를 바탕으로 각본을 하나 만드는데 이 또한 이번 작품의 감독인 한재린 본인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쿠키 영상이 끝이 나는데 이 정도면 엔딩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하고 여기까지 더 에이트 쇼 스토리 및 결말 분석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총평에 이어 자세한 리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더 에이트 쇼가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층별로 나뉘어진 사회 계급 같은 설정들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는 아예 다른 결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나온 진수의 가난한 설정이나 결국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 또 알록달록한 색깔처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세트장까지 정말 오징어 게임 류의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에이트 쇼는 생존보다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 극이 전개될수록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총평에서 굉장히 드라마가 피폐하다고 했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에이트 쇼의 참가자들은 그래도 인간다워야 한다는 걸 잊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OTT에서 가능한 높은 수위를 표현하려고 여러 자극적인 소재들을 꺼내든 것 같지만 작품 안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은 본인이 인간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돈에 미쳐있더라도 수면 고문 같은 행동들을 인간으로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거는 요새 어린아이들이 안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19세 연령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화장실, 설정상 오류가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장 구매장에서 시간을 써서 화장실 구매한 뒤 설치하고 그곳에서 해결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왜 계속 방에다가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작을 찾아보니 광장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 얘기해주지 않으니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집착할까? 광장에서 해결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두 번째, 쇼를 끝내야 하는 타이밍. 이건 계속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쇼를 끝내고 싶었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반란에 성공하고 술 먹고 노가리 깔 시간에 광장 구매 인터폰을 막아놓은 함 열쇠를 찾든 아니면 8층 돈으로 함 열쇠를 사든 아니면 부술 수 있는 도구를 사든 그렇게 충분히 탈출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연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이가 없을 부분도 꽤 있지 않을까 하고요.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드라마는 정말 흡입력 있고 몰입감 또한 질입니다. 특히 모든 배우들 연기력이 괜찮아 구멍이 없다는 건 크나큰 장점이며 천우희, 류준열은 연기 미쳤더라고요. 둘 다 캐릭터를 진짜 잘 살린 것 같고 감독 또한 최근 비상선언을 만든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상 색깔도 죽이고 연출 또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리뷰는 끝이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